북한 군부 1인자인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황병서로 전격 교체되면서 북한의 내부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와 함께 북한 내부 조직의 변화와 의미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들어온 소식부터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KN-5A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로켓의 연소 실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로켓입니까? KN-5A는 북한이 주장할 때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미국 본토까지도 타격이 가능한 1만 킬로의 그 탄착거리가 있는 그 미사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한 6천 킬로 정도의 그 탄도미사일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작년 4월 달에 북한군의 열병식 때 이제 처음 그 소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트럭에 실려서 가는 그 화면을 많이 봤을 텐데요. 그게 이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상당한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그 KN-5A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그게 이동식 미사일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것을 감지하기 쉽지 않고 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화면 나오는 보낼 수 있는 그 날릴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다. 그렇게 보면 국제사회에 상당한 지금 관심과 우려가 있는 그런 미사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때 당시 저게 모형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연소 실험을 했다는 건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런 연소 실험은 결국 북한이 이제 탄도미사일이나 미사일 발사를 할 때 두 가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는 이제 연소 실험을 통해서 이제 엔진 성능을 제대로 확인하는 이게 이제 하나 중요한 그 시험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 그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 그것이 이제 제대로 그 탄착 지점을 형성하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게 또 하나 중요한 실험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연소 실험을 한다는 것은 결국 북한이 그런 KN-5A 미사일의 성능을 확인하는 또 성능을 개선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그런 실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성능 실험 제대로 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연소 실험까지 한다는 것은 쏠 수도 있다. 어디 공해상으로도 어디든지 쏠 수 있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 가능성들은 이제 북한이 계속 지금 열어두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북한이 그동안 보면은 사책 실험의 가능성의 그 여지들을 국제사회에 계속 그 흘렸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배제할 수 없다, 핵실험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 그 카드를 좀 만지작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이런 KN-5A 연소 실험 같은 경우도 역시 그러한 일환이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계속 압박 일변으로 간다면 또 남북관계가 계속 풀리지 않는 이런 흐름들이 장기화된다면 북한이 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이면서 그런 그 KN-5A 미사일 발사 훈련도 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일단은 그것이 이제 연소 실험은 직접적인 이제 그 시험 발사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직접적으로 뭔가 여기에 대한 제재를 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북한도 직접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고 연소 실험을 만약에 했다면 그것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가면서 북한의 그 장거리 로켓 발사 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을 보여주는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보를 펼친다. 그래서 외부에는 그 외부의 그 제재 수단을 피해가면서 북한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전술적 차원에서의 행보가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외적으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는 카드도 좀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국내적인 상황을 좀 살펴보면 군부 1인자예요. 인민군 총정치국장. 바로 지난 총인민회의, 그러니까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최룡의 어떤 건재를 보여줬었는데 교체가 됐어요. 황병서라는 인물이 교체가 됐습니다. 우선 이 황병서가 어떤 인물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황병서는 김정은 시대가 이제 지금 출범 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가장 중요한 군부 인물로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나이는 사실은 최룡해 총정치국장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대 교체의 의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당 조직 지도부 제1부부장 그러니까 북한의 조선노동당의 군 쪽과 관련된 인사랄지 조직 관련된 부분은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인 황병서가 다 그동안 컨트롤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러한 인물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김정은 제1위원장의 현지 지도, 그러니까 그 현지 시찰을 할 때 가장 많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 시점에 인사를 단행한 걸까요? 지금 이제 이 시점의 인사는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최령해 총 정치국장이 그동안 좀 건강에 문제가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게 사실입니다. 건강이요? 예. 최근에 보면 이제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이제 걷는 모습을 보였다랄지, 또 여러 가지 질환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의 교체일 가능성이 하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령해 총 정치국장에게 이제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에 대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그런 정리 차원에서 최령해 총 정치국장을 후퇴시키고 새로운 인물을 또 등장시키는 뭐 그런 차원. 다시 말씀드리면 군내에서 김정일 제1위원장 시절에 어떤 그런 상징적 인물들이 이제 교체되는 이런 일련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인물들의 이 부상을 통한 뭔가 분위기 전환 이런 차원의 정치적 행보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혹시 견제와 숙청 중에 어느 쪽에 좀 무게 중심을 둘 수 있을까요? 견제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숙청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완전히 이제 권력에서 뭔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 사람을 이제 배제시키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흔적이 아직까지는 이제 특별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제 김정일 위원장 시대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 시대로 가는 과정, 이 과정에서 이제 권력에 어느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김정은 제1위원장 입장에서는 부담이 있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건강상의 문제일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이 김경희의 모습이 다시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숙청됐다는 설이 많았어요. 장성택 이후에 뭐 어쨌든 부부니까요. 숙청되지 않았을까라는 설이 많이 돌았었는데 기록 영화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전에는 삭제가 됐었어요. 삭제가 의미하는 게 숙청이었는데 다시 등장했다. 이례적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습니까? 물론 이제 북한에서 그런 주요 인사가 언론에 노출됐다가 또 사라졌다가 노출되는 이런 행보들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이 갖고 있는 위상이 한편으로는 이제 장성택 행정부장의 부인이기도 합니다만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고모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 이제 북한 내에서 어쨌든 예우를 해줘야 될 인물이다 이렇게 지금 김정은 제1위원장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도 장성택 행정부장 처형 이후에 김경희 경공업부장마저 이제 완전히 권력에서 지워지는 이런 모습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김경희 경공부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기록 영화에서 다시 복원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또 시점이 좀 궁금한 게요. 북한은 항상 어떤 예상을 하고 또 시점도 다 정해서 계산을 해서 공개하지 않습니까? 왜 이 시점에 김경희를 다시 등장을 시켰을까요? 지금 이제 4월 말 이런 상황들은 역시 이제 김일성 주석의 그 생일이 이제 4월 15일이었고 그렇게 본다면 또 북한 내부적으로 김일성 주석에 대한 추모 또 그 가족의 일원으로서 김경희 경공업부장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고 또 북한 내부적으로 지금 이제 보면은 김정은 제1위원장 체제가 좀 안정기에 이제 접어드는 이런 상황을 내부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김경희 경공업부장의 어떤 위상이랄지 이런 것들이 상징적인 또 명예 차원에서의 그 복원을 통해서 내부의 어떤 안정성들을 또 다시 더 확보하는 이런 차원의 일환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이런 시기에 이렇게 뭐 내부 권력 변화를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관심이지만 요즘에 계속해서 어떤 국제기구나 어떤 성명을 통해서 계속 담화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으로 몰아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역시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국제사회가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 보여줬던 북한에 대한
압박, 여기에 대한 이제 반발이 지금 말로써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강한 톤의 압박 기조가 나왔고, 북한 인권 문제도 제기가 됐고,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반발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육자회담을 비롯한 지금 북한이 그 뭔가 그 출구를 찾으려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그런 것들이 지금 국제사회와의 대화가 지금 거의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말로써 수위를 높이는 그런 벼랑 끝 전술을 펼치는 그런 과정을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말로써 벼랑 끝 전술을 펼친다고 하셨는데 사실 북한이 그랬습니다. 뭐 4월 30일 이전에 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뭐 큰 거 한 방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들로 계속 위협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난달 29일이죠. 사격 훈련했고요. 또 KN-5A 로켓 연소 실험도 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행동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핵실험이나. 핵실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북한이 당장 핵실험을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좀 더 후퇴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한편으로 또 강하게 작동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북한 내부적으로도 지금 핵실험을 할 만큼 북한이 상당히 몰려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북한은 외부와의 어떤 한편으로 대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강한 그런 대결 이걸 통해서 뭔가 상황들을 풀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지금 단계적으로 북한이 수위를 좀 높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압박 기조가 계속되고 또 남북관계가 계속 풀리지 않는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면 단계적으로 저강도 무력시 그다음에 이제 중강도 고강도 이렇게 이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요. 북한이 이제 뭐 11월 미국 그 중간선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만 여전히 북한은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그러한 그 장거리 로켓 발사랄지 또는 핵실험이랄지 이런 것을 카드로 활용하겠다 이런 의지는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고 그것은 아마 북한이 앞으로의 상황들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아마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는 당장 핵실험의 가능성은 저는 뭐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자, 지금 중국 언론이 북한 주력 공군 부대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 사실 구글이나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한 사진입니다. 그 의도가 상당히 뭐 분석이 분분합니다. 중국에서 공개한 것 자체도 상당히 특이한데 공개한 사진의 자체는 그렇게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어떤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역시 이제 뭐 구글에 들어가서 보면 이제 다 대체로 볼 수 있는 화면들이고 북한의 이제 그 비행장, 그 순천 비행장 쪽인데요. 그러니까 북한에도 순천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 비행장의 군사 시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 미그 전투기나 수호이 전투기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그것은 역시 이제 북한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이제 북한의 군사력이랄지 이런 것들을 중국이 보여주면서 또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그 압박 기조랄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중국의 그 입장들이 좀 간접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오히려 지켜보고 있다 정도 메시지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중국도 여전히 북한의 군사력이랄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도 있다. 아예 무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네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그 중국의 그 군사 당국이랄지 이쪽에서 이제 그 사진들을 보이는 것은 이제 그것은 어쨌든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중국이 봤을 때 북한의 그 재래식 군사력이 그렇게 그 외부에서 보는 것처럼 위협 요인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측면도 간접적으로 중국이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그러면서도 이제 저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은 또 북한에 대해서 그 중국이 또 군사적인 차원에서의 간접적인 압박의 성격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북한에서 뭐 벌어지고 있는 뭐 대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안쪽으로는 어떤 권력 변화가 있는지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영현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